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여든을 맞이한 김상배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건 참 오랜 고민 끝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나요? 그때 그 선택만 달랐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니 참 많은 것들이 뒤늦게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일지 모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뭘 해도 늦었지.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려 70%가 60대 때의 선택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답니다.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돈? 명예? 아니었습니다. 바로 건강을 지키는 일,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었죠. 생각해보면 젊었을 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이 들수록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뿐 아니라 저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수천 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60대에 꼭 알아야 할 인생의 5가지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후회와 그 후회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무엇보다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지,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인생의 진짜 황금기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사실 6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 건강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몸이 가뿐했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했죠.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그런데 그게 정말 치명적인 착각이었어요. 70대가 되니까 몸이 슬슬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허리가 조금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고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고역이 됐죠.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이건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60대 때부터 관리가 안 된 결과예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제 친구 박 선생님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60대 후반부터 매일 새벽에 공원 3바퀴를 꾸준히 돌았어요. 처음엔 뭘 그렇게 열심히 걸어? 라고 웃었지만 지금 그는 86세인데도 혼자서 장도 보고 손주랑도 놀아줍니다. 반면 저는 마트 한번 가는 것도 아내나 자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에는 입맛대로 먹었죠. 김치, 젓갈, 라면, 매운 음식, 짠 음식, 그게 제 입엔 제일 맛있었거든요. 아내가 싱겁게 먹자고 하면 늘 투덜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맛이냐고. 그렇게 살다 보니 74세에 고혈압 판정을 받고 당뇨까지 찾아왔어요. 그때부터는 짜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맛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크게 후회하는 건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한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이유로
1년에 한 번 겨우 가거나 아예 안 간 적도 있죠. 그런데 막상 병이 터지고 나니 후회만 남더군요. 일찍 발견했더라면, 일찍 관리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더군요. 약에만 기대면 오히려 내 몸이 더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늦었지만 자연식으로 바꾸고 가능한 한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있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진 못하지만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정말 마음 고생이 심했거든요. 그때 누군가에게 제대로 털어놓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그때의 스트레스가 불면증으로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마음의 병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정말 하나더군요. 그래서 지금 60대, 70대 혹은 50대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아직은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밥상에서 소금 한 숟가락 덜어내세요. 병원 가는 걸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 땐 참고 견디지 말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건강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나를 지켜줍니다. 그게 바로 제 삶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재정입니다. 저는 60대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국민연금 있고 퇴직금 받고 약간의 저축도 있었고요. 그래서 늘 안심했죠. 나야 뭐 큰돈 쓸 일도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막상 70대, 80대가 되어보니 전혀 아니더군요. 생각보다 의료비가 너무 큽니다. 약값만 해도 꽤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매년 오르는데 제 수입은 딱 고정되어 있죠. 그 순간부터 불안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제 친구 김상덕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58세부터 노후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월 수입의 30%를 꾸준히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넣었고요. 65세가 넘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더군요. 지금 82세인 그는요, 경제적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쥐어주고 매년 해외여행도 갑니다. 얼굴에 늘 여유가 넘쳐요. 반면 저는 병원비, 약값 걱정에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늘 눈치를 봅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분산 투자를 좀 더 일찍 배웠더라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 것.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여러 가지로 나눠두는 것. 그리고 너무 욕심내서 큰 수익만 바라보지 않는 것.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죠. 그리고 소비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체면 때문에 혹은 지금 즐기자는 마음의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밥 먹으면서 늘 내가 내게 했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불필요한 소비였는지 압니다. 무엇보다 큰 실수는 자녀 집 마련 도와주겠다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때는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돈으로 제 노후를 더 안전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현명했을 겁니다.
자녀들도 언젠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지만 제 노후는 오직 저만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에 보험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박정용은 62세에 장기요양보험을 들었고 7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 보험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면 저는 그걸 미뤘다가 지금 의료비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쉬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아무 일도 없으니 너무 공허하고 우울해지더군요. 차라리 가볍게라도 일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준비했더라면 훨씬 덜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덜 불안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지출을 점검하고 투자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모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돈은 결국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노후에 경제적 자유가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제 나이가 되고 나니 제 옆에 남아있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 저와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들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일 핑계,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기 일쑤였어요. 다음에 보자, 시간 되면 연락할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미뤘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순간 연락이 뚝 끊기더군요. 가장 후회되는 건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늘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하면서 가르치려고만 했지 진짜로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압니다. 자식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줬더라면 지금은 훨씬 더 따뜻한 관계가 됐을 겁니다. 우리 아파트 박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있어요. 손주들과 친하게 지내는 비결? 간단해. 듣고 또 듣고 절대 판단하지 않는 거야. 정말 그 말이 정답이더군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60대였을 때는 다들 바쁘겠지 하면서 연락을 미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연락해보면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때 느낍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구나.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65세부터 매주 수요일을 친구의 날로 정했어요. 그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그분은요, 80이 넘었는데도 늘 밝고 활기차요. 왜냐면 옆에 늘 사람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희 동네 김 할아버지는 72세에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동호회 친구들이 생겼고 지금은 매주 탁구 치고 점심 먹고 서로 안부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또 디지털 소통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배우는 게 귀찮아서 미뤘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주 얼굴 한번 보려면 며느리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반면 윤 할아버지는 70세에 구청 디지털 교육을 듣고 지금은 해외에 있는 손주들과 매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저도 그걸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봉사활동. 사실 저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봉사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박 할머니는요, 68세 지역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지금 그분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남을 돕는 일이 결국은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물 주고 가꿔야 하는 나무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하세요. 안부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인생을 정말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입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이제 그만 배워도 되지. 그런데 막상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배움에는 은퇴가 없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습니다. 저희 동네 최 선생님은 68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어서 포기할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꾹 참고 75세에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반면 저는 늘 늦었다고만 생각했죠. 스마트폰 배우는 것도 인터넷 뱅킹도 다 귀찮다고 미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마트에 가는 것조차 힘든데 온라인 주문도 못하니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때 조금만 배워뒀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립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실 통기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 무슨 기타냐 하고 포기했죠. 그런데 김이수라는 친구는요, 63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81세인데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열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독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아파트 최 할아버지는 65세부터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대요. 덕분에 지금 82세인데도 젊은이들과 대화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했죠. 결국 TV만 보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유튜브, 온라인 강의, 무료 교육 플랫폼이 넘쳐납니다. 저희 동네 정 할아버지는 70세에 태블릿을 사서 역사, 철학, 과학 강의를 들으며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에는 은퇴가 없어. 지금 배우는 게 내일의 나를 살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삶의 활력이고 치매 예방이고 무엇보다도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활용법이든 온라인 쇼핑이든 아니면 악기 하나든 단어 하나든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삶의 의미 찾기입니다. 사실 젊었을 땐요, 그저 바쁘게 일하고 돈 벌고 가족 부양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80이 되고 보니 이제야 느낍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온다는 것. 제 친구 박 선생님은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야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명상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웠죠. 덕분에 지금 83세인데도 늘 평온합니다.
반면 저는 늘 외부 조건에만 의지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남들이 칭찬하면 기분 좋고 비난하면 우울하고, 그렇게 휘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야 알죠.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요. 김 할머니는 70세의 인생 목표를 다시 세웠어요. 100세까지 자립해서 살기라는 목표요. 그래서 건강, 재정, 주거, 인간관계 모든 걸 하나하나 다시 정리했어요. 지금 82세인데도 여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도 정말 중요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감각은 삶을 더 깊게 만들어줘요. 저희 동네 이 할아버지는 65세부터 불교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상실과 아픔을 훨씬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더군요. 자신만의 유산을 남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75세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후손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와 지혜를 글로 남겼죠. 그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큰 선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80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면 이제 인생 다 산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담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찾아온 선택의 기회입니다. 건강, 돈, 사람, 배움, 그리고 삶의 의미. 이 5가지는요, 결코 늦은 시점이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슬픈 말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내 몸 하나 챙기는 것에서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 혹은 스마트폰 배우는 작은 도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 중년살롱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낼 지혜를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댓글들을 보면서 여러분께 더 나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이 앞으로의 삶 중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반드시 고마워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